이 암늑대, 세 번째 라루파가 지난번 백행을 먼저 소개해 드렸는데, 백행에서 그것이 몰티손 일리 아니말리 아쿠이세 아몰리아가 섞어서, 이게 뭐냐면 교배를 해서 수많은 짐승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욕심이 잉태해갖고 수많은 다른 욕심으로 번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짐승들이 생기고, 그럴 때 맨 101행의 맨 뒤에 등장하는 웰트로 사냥개가 베라 올 것이다. 이 사냥개가 누구인가? 그래서 사냥개를 이 당시에 다시 올 예수, 재림 예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그를 정치적으로 서포트했던 그 당시 베로나시의 통치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깡그란데 델라 스칼라야. 깡, K-A-N, 깐이란 말이, 까니스란 말이 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란데는 큰 개. 자신의 정치적인 동지이자 후원자가 깡그란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벨트로를 깡그란데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냥개가 와서 암늑대를 고통스럽게 죽일 때까지 이 짐승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그 3일 동안 일어날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개냐 이거예요, 개. 너무 신기하죠? 왜 개라고 그랬을까? 제가 이제 개를 오랫동안 키우다 보니까 개 속성들을 좀 알기 시작을 했어요. 모든 동물들 가운데 인간을 구조하는 유일한 동물은 개래요. 그래서 구조견이 있습니다. 그 장님들 이끄는 고양이 없어요. 소도 없고. 개만이 인간한테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굴 벽화, 인류가 남긴 최초의 동굴 벽화, 쇼베 동굴이 지금부터 34,000년 전이거든요. 구석기 시대. 프랑스 중서부에 있는 쇼베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너무 신기해. 이거 34,000년 동안 완전히 잠겼다가 석회암 동굴인데, 이 입구가 지진이 나서 열리는 바람에 3명이 이 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보다 더 찬란한 예술 작품을 거기다 본 거예요. 탄소 연대 측정했더니 34,000년 전이래. 그래서 이게 인류가 예술을 시작한 것이 34,000년 전에 시작했다고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합니다. 저는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호모 사피엔스가 30만 년 전에 등장을 했거든요. 원래 20만 년이었다가 2006년에 저 튀니지아에서 새로운 뼈가 발견됐는데, 이것이 호모 사피엔스의 뼈였어요. 그래서 지금 30만 년 전까지 갔어요. 30만 년 전으로 가다가 기후 때문에 중동 지방으로 왔다가 유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유럽에는 다양한 종류의 유인원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네안데르탈인, 그 다음에 저 우크라이나 지방의 데니소바인, 인도네시아에 또 사는 그리고 독일에는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이런 수많은 인종들이 있었고, 거기에 호모 사피엔스는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인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네안데르탈린이 노래도 했대요.
이 보컬 코드 이거를 고고학자들이 봤더니 이 구강 구조로 노래하는 가장 첫 번째 유인원이 네안데르탈린이었대요. 그 Singing Neanderthals라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유인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림을 그리는 유일한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였고, 이때부터 34,000년 전에 신기하게 이 네안데르탈린하고 호모 사피엔스는 인터브리드 할 정도로 상당히 가까웠대요. 그래서 아시아인 중에 우리 유전자의 1%, 이게 파보박스라고 막스 프랑크 연구소의 세계적인 유전학을 공부한 사람의 의견에 의하면 아시아인들 중에 1%가 유전자가 네안데르탈린의 유전자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아스마라든지 피부병이라는 것이 네안데르탈린에게 온 거래. 그리고 유럽인들이 2%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브리드 할 만큼 가까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34,000년 전부터 네안데르탈린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고고학계의 미스터리예요. 어떻게 네안데르탈린을 했을까? 그래서 저는 네안데르탈린이 그 당시 하지 못하고 호모 사피엔스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림 그리는 거예요. 예술행위였어요. 그래서 이 예술행위라는 거는 이곳은요, 거주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호모 사피엔스들이 정기적으로 내려와서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항상 목탄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제가 생각엔 그 당시 시스틴 성당이었어요. 정기적으로 와서, 그래서 그 맨 아래 지성소 같은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둥그란 목탄 흔적도 있고 무슨 의례를 행한 것 같아서 정기적으로 이곳에 온 것 같아요. 어떤 종교 이전의 종교 행위를 한 것 같아요. 사후세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순간을 살지만 그것을 남기려는 인간의 그런 예술 활동이 있었다.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거의 한 200~300m인데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아직 이 석회암이 단단해지지 않았는데 발걸음이 발자국이 발견됐어. 그런데 하나의 발자국은 5살짜리고요. 또 하나 발자국이 거의 100m 이상 똑같이 갔는데 이것이 늑대의 발자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늑대가 도메스티케이션, 사육화되기 시작하여 인간과 동행하기 시작한 시기가 기원전 지금 제가 생각엔 34,000년부터다. 야생 늑대, 회생 늑대가 이제 인간의 곁에 와서 견생을 같이 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만들고, 인간이 늑대를 사육하면서 개를 만들고, 그래서 서로 진화의 동반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면 인간이 처음으로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지켜주는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늑대한테 자꾸 먹을 거 주니까 늑대가 그 피곤하게 맘먹어서 자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의 늑대가 인간한테 와서 살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사냥을 할 때 인간이 굳이 그렇게 뛰어갈 필요 없어. 늑대가 가서 잡으면 되거든. 그래서 인간이 먹이 사슬의 최고조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개였습니다. 인류학적인 이유인데, 하여튼간 저는 이 깡그란데가 있기 때문에, 베로나에 제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왜 깡그란데라고 했을까? 이게 왜 빅독이라고 했을까라는 더 깊은 이유를 찾으려면 인간과 개는 공생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었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는 깡그란데 혹은 일벨트로를 앞으로 오실 메시아로도 기록한 거예요. 이 문장에서. 그래서 모든 늑대들, 여기 있는 세 마리 짐승들을 전부 죽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